네, 코로나 이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싱글들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만남 기회가 줄면서 이성을 찾는 싱글들이 결정사로 모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결정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지금이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잘 이용하면 약이고요. 잘못 이용하면 독은 아니지만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의 결혼정보회사들이 저희도 부족하지만 실상을 좀 알고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결혼정보회사의 실제 그 서비스 메커니즘을 알고 이용을 하면 우리 이용하는 우리 부모님 회원들도 좀 더 그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해서 좀 바람직스러운 방법으로 결혼정보회사 이용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좋은 배우자 만남의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이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결혼정보회사 홍보물을 보거나 광고를 보게 되면은 뭔가 자사에 좋은 회원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입을 하면 무조건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정사에 가입한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보통 10명이 가입하면 몇 명이 결혼에 성공하나요? 사실 이거는 어느 회사나 확률적인 건데요. 10명을 만났을 때 결혼할 확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회원 관리를 잘하면 결혼한 커플이 잘 파악이 돼서 좀 많은 것처럼 보일 거고요. 네. 경험이 없는 이제 회사는 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결혼 커플이 없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벤트를 제가 이 가장 결혼 확률이 그 높은 네. 그런 만남이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네. 다 그 미혼 남성 다수, 미혼 여성 다수가 모인 이벤트에서 그 남녀가 서로 만나면 성공률이 가장 높아요. 다시 말하면 이성을 많이 만나면 적절한 이성을 그러면 결혼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은 결혼정보회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결혼정보회사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결혼정보의 장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혼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 이것은 결코 결혼정보회사 PR이 아니고요. 저는 이 이혼율이 적은 이유를 나중에 그 논문 있지 않습니까? 네. 학계에 좀 발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정, 만남 여러 가지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혼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는 만남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죠. 네, 일반적인 만남보다 왜 결혼정보회사 만남의 이혼율이 낮은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만남은 우리가 만나면 친구 소개나 아니면 어디 클럽 아니면 어디 우연히 만나지 않습니까? 그쵸. 얼굴 먼저 보고 만나잖아요. 오늘날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처음에 피리 통해서 만났는데 네. 이제 이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아닌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혼들 많이 하는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상대를 이제 그 좀 미리 파악을 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환경 서로 그 어울리겠다 싶은 비슷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진짜 네. 서로 잘 어울리는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소개를 시켜주는 게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장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결혼정보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만날 수 있는 기회죠. 그쵸. 우리가 이성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변에서 네. 배우자 배우자 만남을 전제로 한다면 또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이 배우자 만남을 전제로 그래도 부모님의 백그라운드, 본인의 그 가정 환경, 뭐 그다음 학력, 직업 이런 것들을 네. 파악하고 알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성들이 모인 곳이니까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지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는 몰라도 진짜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결혼할 상대 찾는 게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결정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더 훨씬 나한테 잘 맞는 많은 이성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네.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장점은 무엇일까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네. 이 결혼정보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 알고 만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상대의 그 배우자 만남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을 하고 만나니까 만나서는
서로 몇 가지만 통하면 그 다음에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서로 배우자를 만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요. 의지가 있다 보니까 그 좀 불이 붙으면 좀 쉽게 잘 붙죠. 네. 네, 결정사는 진짜 만남 기회도 많고 그리고 잘 어울리는 이성을 소개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잘 산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좀 말하기 조금 그렇기도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정보회사는 잘 이용하면 약인데요. 네. 잘못 이용하면 시간과 몇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그 요즘에 좀 많이 생기는 현상인데요. 네. 눈이 높아져요. 눈이 높아지는 게 이 지금 회비를 일정 액수를 내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맞아요. 그런데 업체가 정직하게 이제 이런 만남의 정보를 제공하면 다행인데 회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상대가 말하는, 그러니까 회원이 말하는 이성상을 들어줘야 돼요. 네. 뭐 이성상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좋은 조건의 상대. 그런데 상대도 좋아해야 되니까 나를. 그쵸. 그래서 이런 내가 회비를 냈기 때문에 좀 어떤 과한 상대를 만나게 되고 그런 상대를 몇 명 만나보면 내 기억 속에는 내가 이제 이런 상대를 만났었는데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실제 본인과 어울리는 상대 만나더라도 좀 양해 안 차하고 또 만나서도 괜히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 눈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 부모님들께서 정말 이거 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프로필 좋은 이성이 많아서 가입을 했어도 이제 내가 만난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이거 이제 우리 골드미스타 노총각들에 해당되는데요. 네. 이 미팅 중독증. 오? 제가 94년도에 습관성 미팅 중독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네. 처음에는 이성을 만나지 않았던 결혼 준비가 잘 된 그 남자가 네. 결혼정보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이성을 몇 명 만나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좋은 상대를 만날까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회비도 많이 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상대를 많이 만나면 이성을 많이 만나면 일단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이성 만남의 매너리즘, 미팅 중독증.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진짜 만남 기회가 많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무슨 한 번의 만남이든 진정성 있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단점 뭘까요? 이거는 정말 솔직한 이제 결혼정보회사의 그 어떤 그 모든 걸 밝히는,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이 결혼정보회사 만남에서는 백마탄 왕자나 신데렐라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남성 여성분들이 그런 욕심이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어쩌면 젊은 날에 그런 적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이성을 만나는데 그 이제 어떤 신데렐라 비슷한 백마의 왕자 비슷한 그런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기대는 확률적으로 있긴 있지만 이루어질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상대를 좋아하듯이 상대도 나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뭐 이혼이 적다, 또 백마탄 원장님 만나기 힘들다 이런 장점과 단점 잘 기억하셔서 만남에 있어서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도 해주시고요. 질문도 한 개 들어왔습니다. 네. 김윤정님께서 만남의 기회가 없다 보니 결정사 가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이성을 소개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직업, 학력,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성격입니다. 성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소개해 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성격은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는 커플 매니저라면 그쵸. 그 회원의 매너 정도는 파악할 수 있고 성향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성격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격은 본인이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 교제하면서 파악되는 그 성격조차도
결혼 생활하면 또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성격까지 파악을 하기에는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결혼정보회사의 한계고 어쩌면 우리나라 이 세상에 남녀 만남의 한계라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많은 선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이제 회원들과 많은 소통을 나누면서 어느 정도의 성격들은 다 좀 파악을 한 뒤에 조금 매칭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얼추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보고 뭐 몇만 쌍을 결혼시켰다고 하는데 네. 영원히 모를 게 사람 속인가요? 성격입니다. 성격이고 다만 이제 결혼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아는 거죠. 네. 예, 그건 적극적인 만남, 우리 커플 매니저가 적극적인 권유를 하고 그래서 잘 만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알고 굳이 하나 더 파악할 수 있다면 약간 과한 성격, 오. 이성을 만나면 이성을 좀 힘들게 하겠다라는 성격 정도는 약간 파악할 수 있겠죠. 오, 그 정도가 이제 저희 경력이지 실제로 그 성격에 관한 거는 참 어쩌면 하나님의 영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오미님께서 성격은 만나봐야 알듯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누굴 만나든지 처음에 만났던 성격과 또 기쁘게 만나보면 또 다른 성격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네, 진짜 성격은 만나봐야 아는 것 같고요. 네, 파라님께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파라님께서 재혼은 보통 초혼보다는 어렵겠죠? 라고 질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재혼은 초혼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이게 다 정리할 수 없어요. 재혼이 오히려 더 쉬울걸요. 오.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맞아요. 빨리 판단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만나니까 초혼보다는 재혼이 조금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한 질문만 더 받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경아님께서 저도 지금 주변에서 소개는 계속 받고 있는데 말씀대로 많이 만나볼수록 더 인연 만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결정사 가입하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 손절매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본인이 주변에서 이성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거기서 찾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를 한다 한들 그 주변에서 만나는 상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회원가입하실 때 내 주변에는 상대가 많은데 좀 좀 양이 안 찬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상대를 기대하고 이제 그런 바람으로 가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만나도 주변에서 만났던 그 상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